네, 프로의 시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사실 시간 외에서 강세 보였던 쪽이 오늘 그래도 연속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보안 쪽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양자 암호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딴 이슈 좀 반응하는 건지 일부 AI 쪽에 있어서도 흐름은 나오는데 워낙 개별 플레이입니다. 오늘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적확도를 높여야 하는 장이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흐려진 여의도 오후 분위기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네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약간 텐션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오후 내내 시장 바라보면서 오전장에 와 반등이구나 다행이다. 그렇지 8월 5일 날도 이렇게 내렸다가 올랐었잖아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다 꺾였고 오늘 종가까지 그래도 기대해보자라고 생각했던 12시 이후 지금 종가 나오기 전인데 그래도 이 정도 반등이면은 양호한 걸까요? 그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지금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 보면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우울 모드인 것부터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쨌든 지표에 대한 예민도가 높아졌잖아요. 우리 송 과장님. 일단 ISM 제조업 그리고 나서 이제 비제조업 오늘 밤에 나타납니다. 또 고용지표 금요일까지도 다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장은 불확실성이 도사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지금은 어떤 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사실. 그래요? 지금은 수익을 내는 구간보단 살아남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이다. 네. 사실 오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표에 관련돼서 사실 많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민감도 자체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그렇게 못 나온 줄 몰랐는데 강하게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고용 지표는 역시나 못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 반등 나왔잖아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표의 상관성과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정말 이 지표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볼 수가 있는 걸 테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부분의 이 변수들이 시장에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그러한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부터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는 한에서는 국내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정말 여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팔지 않아도 얼마 사지 않아도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시장 속에서 내가 강하게 뛰어들고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내가 이런 시장에 강하게 뛰어들어서 이룰 수 있는 손실률을 생각해봤을 때는 손실률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공포에 사서 수익을 내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골라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그것에 베팅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까지 다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덜 먹더라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후에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봐야 하는 구간. 지금은 공격보다 수비 쪽 태세가 더 요구되는 시장일 수 있겠습니다. 흐름을 봐주셨고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도 고용지표까지는 좀 일부 확인하자 주의인지도 궁금해요. 고용지표가 여기서 잘 나온다 혹은 못 나온다에 따라서 그런 민감도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지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구성을 해놔야 하는 걸까요? 지금 뭘 해도 싫지 않을까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나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좋게 나오잖아요. 네. 좋게 나오면 금리는 안 할 것 같아서 우울할 것 같고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아래 공포 때문에 또 우울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뭘 해도 싫은 장이라 될까요? 그런 모습이라서 글쎄요. 과연 경기 지표가 문제일까? 고용 지표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보게 되면은 시장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거쳐야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쪽에 시장 반등 줄 때도 솔직히 그렇게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제
그 차가웠던 분위기가 한 번에 돌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뭐 고용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든 시장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거를 뛰어넘는 알 수 없는 뭐 아래 공포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아까 그 좀 전에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날 것 같다라면은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원초적으로 지금 시장에 들어가도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용지표는 그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알 수 없을 네. 지금 모종의 그런 불확실성 어느 정도 거치고 나서 뚜렷한 포지션을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제가 이 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고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여자친구가 왜 화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자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는 네. 시장이다. 그렇죠.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지금 도저히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시장 암호는 그럼 누가 해독할 수 있는 걸까요? 다만 지금 원래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 들어서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되고 분위기 우울했잖아요. 근데 한 2시 8분여 구간부터 저점 찍고 그래도 다시 영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종가까지 올려 세울 수 있을까가 일단은 조금 지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기대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내렸지에 대한 인식이 좀 작용을 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 기대하는 거는 영향가 없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송 과장님. 영향가 없죠. 영향가 없어요? 네. 정확히 코스피는 선물의 외국인들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인 거고 예. 코스닥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한 600억 사주니까 그만큼 지수 따라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 기조적으로 이러한 수급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성이 확실히 높아졌을 때 그런 부분에 이제 증시가 정말로 돌아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상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매매를 하겠다. 물론 하실 수는 있죠.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많이 당하실 거예요. 오히려 고가에 사고 저가에 파는 게 반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시장이 되다 보니까 종목들을 선택을 할 때도 있어서 작은 종목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도 가장 강할 수 있고 대장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결국은 수급의 제일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섹터를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그 섹터 안에서 그 밑에 땅까지 맞춘다? 그것까지 사람들 지금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예를 들었을 때 만약 굳이 반도체를 하시게 되면 제가 어제 그냥 하이닉스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늘 잘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부분이 꼭 반도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에서도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다 이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과연 누가 이것을 사줄 수 있겠는가? 즉 내가 2차 전지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개인이 매수가 잘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인가?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답은 조금 더 대형주, 조금 더 대장주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그냥 버스 캐리해 주듯이 올려줬을 때 나도 같이 올라가서 일부의 수익률을 갖고 나오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내가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내린 자리에서 과연 빅수급 메이저 수급이 어디를 먼저 붙을까에 대한 사고로 지금은 좀 시장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전에 SK 하이닉스 얘기해 주셨으니까 같이 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보니까요. SK 하이닉스 현재 앞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이지 않죠. 지금 프로그램도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는 프로그램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수든지 지금 뭔가 두 반도체 투탑을 놓고 차등적인 수급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정세근 이사님,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오전에 한 5%까지 올랐잖아요. 지금은 조금 그만큼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기특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더 기대를 이쪽으로 몰아서 실어야 되는 거예요?
딱히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요? 그냥 등락의 차이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나 제가 볼 땐 별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일단은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좀 더 많이 쏠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나? 제가 차익 거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LG 에너솔루션 질문을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하셨어요. 아, 여기서 했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차익 거래에서 수급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어쨌든 1% 하락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2% 상승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등락만 보지 마시고 최근 추세를 같이 보세요. 같이 보게 되면은 둘 다 방향성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단지 당일 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차이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하더라도 이게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냥 프로그램 매매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의 수급을 보려면은 장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 뭘 사는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일에 시장 베이시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라리 그거 보시는 게 낫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쨌든 지금 이 하락은 뭐 오늘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하락은 결국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그러면 수급, 그러니까 본업에서의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모멘텀 작용이 아니라 수급적 작용이기 때문에 네네. 왔다 갔다 되고 있는 쪽. 그렇다면 우리 송 과장님 얘기 아까 전에 해주셨던 거랑 같이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은 대형주, 대장주 위주로 필두로 봐야 한다였고, SK하이닉스 오늘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소부장은 어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지금 어떤 수를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비중 확대하기에도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진짜 그 라운드 피겨 자리를 깼다라는 게 충격으로 좀 다가오긴 하거든요. 이걸 기회인지 런할 기회인지 진짜 너무 헷갈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런 하셔야 될까요? 지금? 아니요, 힘들죠. 누군가한테는 기회일 수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하이닉스가 못 가는데 한미 반도체 갈까요? 그렇죠. 상단이 막히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기회를 좀 놓치게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이 뭐 소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지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소부장들이 변동성이 커요. 그 변동성 때문에 가격 조정폭이 많이 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도 내가 사고 나서도 10%가 순식간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 굳이 급하게 소부장을 들어갈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기조적으로 턴이 되는 모습이 나온 이후에도 들어가도 내가 뭐 50% 먹을 걸 30%, 20%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중간중간에 들어갔다가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가 돌아서 갈 수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선물로 그래도 순매수 포지션 전환하고 나서 하이닉스는 방향을 좀 위로 가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반등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중심을 잘 잡는지 같이 보면서 반도체 향방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외국인 순매수 7위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조명이 됐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뷰가 이쪽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일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55만 원 받잖아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48만 원까지 보는 리포트가 발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네. 2차 전지 얘기야 우리 뭐 줄곧 나누기는 했었는데 근데 사실 LG 엔솔 차트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시장인가 싶을 정도로 월봉도 빨갛고요. 네. 뭐 일봉, 주봉 다 빨개요. 그럼 이게 강하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지금은 소나기 피해가는 대피처인 성격이에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방향이 궁금하다라면은 네.
개인적으로 SK 바이오팜의 차트를 보라. 저는 그런 왜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8월 달에 SK 바이오팜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5일선 추세 그리면서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갈 것처럼 했지만은 지금 5일선 깨지고 21선까지 오늘 종가선 깨질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그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어떤 리포트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가격이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떤 2차 전지 분위기가 계속 갈 건가 말 건가 그 분위기의 차이가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좋아진 게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전방 수요 측면,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되면은 전방 수요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오늘 악재 2개 떴죠? 해리스가 전기차 의무화 지지 안 한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볼보가 전기차 정책 철회했죠?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분위기, 2차 전지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 왔던 수급 쏠림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볼 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SK 바이오팜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그 뇌전증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8만 원에서 11만까지 올라갔지만 그 리포트대로라면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그걸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시세인 거죠, 말 그대로 단기 순환의 시세.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SK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참고해 봤을 때 비슷한 사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고 그 이슈를 가지고 8월달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테마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SK 바이오팜이 거기서 픽이 돼가지고 간 것뿐인 거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 계속 간다. 그 차원에서 고민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올라올 만큼 올라왔지만 어찌 보면 빈집에서의 역할 딱 거기까지 제한을 두고 바라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는 좀 헷갈리게 하는데 여기까지 일단 들어보겠고 오히려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제 소재단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잘 간다라는 얘기를 우리 송 과장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그 중국 쪽 이슈 있었잖아요. 철회한다라는 게 이거 악재인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사람마다 되게 다르게 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노이즈 나면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차 전지 섹터 자체에 수급이 셀 쪽에 조금 더 몰려 있는데 그게 아직 소재까지 확산이 안 된 상황에서 굳이 약점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굳이 그 종목을 보다 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좀 생각이 돼서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맞다,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원래 계속적으로 봐왔던 소재 중에서 종목은 사실 에코프로 머티기는 해요. 머티기는 한데 어쨌거나 관련된 종목이 이번 이슈가 생겼었고 그리고 어제 포스코 퓨처엠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모 신소재였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둘 다 오늘 안 좋아요. 이래서 말하기가 살짝 두렵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섹터 자체가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보다는 수급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더욱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 대비 한 4%대 올라갑니다.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내려온 구간을 보이곤 있지만 워낙 오른 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의 잔잔한 파동처럼 또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구간으로서 철저하게 제한적인 플레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제 2차 전지 얘기 그만두고 오늘 뭐 올라가는 쪽이 은근히 많습니다. 뭐 강원랜드 얘기도 있고 KT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소비주 뭐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왜 가는 거지에 대한 궁금증이 쭉 있었어요. 한국전력, 강원랜드, KT, SK텔레콤, 통신주까지 담으니까 정태근 이사님. 네. 오늘 내리는데 오늘 오른다. 이게 배당 매력으로 가는 거예요? 경기 방어주적 성격으로 가는 거예요? 밸류업 지수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게 다 이유인 것 같은데요.
지금 9월 달에 예. 별력 지수 발표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언급하신 종목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돼요. 강원랜드는 물론 카지노긴 하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현금이 상당히 빵빵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연배당 5% 꾸준히 하고 있는 뭐 고배당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맥락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별화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기 방어주 뭐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뭐 그 면적 확대하고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기용할 수 있는 그 포기도 될까요? 이것도 넓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확대된 기대가 뭐 그런 것도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차적으로 저런 것들도 강세를 보이는 것도 내수주잖아요. 내수주. 근데 지금 해외 쪽으로 보게 되면 좀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내수주가 이게 또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시소 게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아 시소가 아니라 그냥 두더지 게임, 두더지잡기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이렇게 그렇게 보는 그렇게 좋게 말하면 순환매고 좀 안 좋게 말하면 두더지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이 자금이 단기적으로 두더지 게임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색채. 알겠습니다. 고용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이제 또 밤부터 또 나옵니다. 내일 시장의 색채는 반등일까요? 어떤 거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두 분과 함께 섹터별 플레이 전략법까지 얻어봤으니까요. 오늘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